눈이 내리는 어느 날, 소녀는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모습의 소녀와 마주칩니다. 소년의 이름은 코쿠토 미키야. 소녀는 료기 시키입니다. 무언가에 끌리듯이 둘은 담소를 나누었으며 이때 미키야는 시키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고 얼마 후 둘은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동급생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키는 미키야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あなた誰？ 사실 시키는 인격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당시 만난 인격이랑 달라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미키야는 시키에게 항상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시키는 차갑게 거리를 둡니다. 한편 이 두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끔찍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는 항상 시키가 밤에 외출을 했고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발견되기 전에 그곳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시키인 걸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둘은 데이트를 하는 사이까지 됩니다. 친구로서 말이죠. まったか。案外強量だな。 뭔가 자신이 알고 있던 시키랑 느낌이 많이 달라서 당황하는 미키야. ああ、それ以外の何に見えるんだ。 재미있게 데이트를 하고 카페에서 자신이 이중인격자라고 알려줍니다. 二重人格ってやつか。 이 와중에 음료수를 들이마시는 모습이 디테일한 게 놀랍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파괴 충동이 강한 인격이라 말하는 시키. 자신의 인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헤어집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형사인 삼촌이 찾아와서 시체에 끔찍한 행태를 부리는 연쇄살인 사건을 말해주며 현장에서 발견한 학교 배지를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애니가 대놓고 시키가 범인이라고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시키가 범인일까요? 아무튼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시키는 여전히 반에서 고립된 아싸 생활을 이어가고 항상 친한 척 다가오는 미키야를 자신은 인간을 싫어하고 살인 충동이 넘쳐나니 뒤지기 싫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미키야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대로 시키에게 친근하게 대했고 그런 코쿠토의 태도가 어이가 없었던 시키는 코쿠토를 옥상으로 불러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이 상처는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생긴 거다 라고 겁을 주며 이대로 계속 친근하게 나를 대하면 너를 죽이게 될 거라고 살벌하게 경고하고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삼촌이 또 와서 6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 여성의 손톱에서 범인의 피부가 검출됐답니다. 이 와중에 감식반이 말한 상처의 위치도 시키랑 똑같네요. 혈액도 나왔고 곧 범인이 잡힐 것이라는 삼촌의 말에 불현듯 시키가 떠올라서 시키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끔찍한 현장을 목격해버린 주인공. 누가 봐도 시키가 범인 같은 현장. 그런데 미키야는 시키가 직접 죽이는 장면을 못 봤으니 시키가 죽인 것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삼촌에게 시키가 죽였다고 진술하지 않는 판단을 합니다. 그 후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고 싶어서인지 집 앞에서 존버를 시작합니다. あんなの放っておいて構いません。 심지어 시키가 자신이 죽인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私がそうだと言ってるのに。君にあんなことはできない。絶対だ。 라는 거의 광기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는 미키야. 그리고 그날 밤에도 시키 집 앞에서 존버를 하던 코쿠토는 갑자기 싸한 분위기로 나이프를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시키를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쳐보지만 결국 잡힙니다. 와, 진짜 주인공 엄청 무서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하는 시키. 何か言ってよ。黒糖。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보통 이렇게 말할 겁니다. 僕は死にたくない。 하지만 나이프를 든 동급생에게 이런 대답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私はお前を殺したい。 X됐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마 주인공을 죽일 수 없었던 시키는 너를 못 죽인다면 내가 죽어야지 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면서 주인공 앞에서 트럭에 치이고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시키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일어난 시키. 그런데 주변이 온통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사의 마한, 대상의 죽음이 서늘어 보이는 엄청난 능력의 마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마한으로 앞으로 어떤 사건들을 마주하고 해결나갈지가 공익의 경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 애니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기 편한 애니는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설정들이 많이 나오고
대사가 철학 토론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는 내용 역시 시간 순서상 가장 먼저 있는 내용을 가져왔지만 순서는 세 번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정주행하기 좋은 애니로 꼽혀서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라프텔의 판권이 아직도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설명이 불친절한 종류의 애니를 제가 깐 적이 있습니다만 이 애니는 설정상으로는 답답할 수 있어도 단편적인 이야기 진행 자체는 알기 쉽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퀄리티가 높은 전투 장면도 굉장히 좋게 봤고요. 도저히 13년 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작화와 OST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제작사는 지금의 김열의 칼날과 같은 유포터블입니다. 13년이 지나도 명작인 공의 경계 1장을 보시고 멘붕 오셨다고 다음 장의 재미를 놓치지 않길 바라면서 애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